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이 방송연설에서 계엄을 뉘우친다라고 사과하면서 당 안팎의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당 차원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씀드리기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윤희숙 원장이 눈에 눈물을 머금고 울먹울먹하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 드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상의는 없었다고는 합니다만 저게 녹화 영상이었더라고요. 네. 이거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했으면 틀지 마라, 취소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원장은 평소에 어떤 정책 성향과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있을 텐데 당 지도부가. 근데 원래 이제 이런 당 정당 정책 연설은 그렇게 썩 주목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희숙 원장이 정말 적나라하게 그동안 당 지도부도 못했던 지금 당의 현실과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절절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국회 연설에서 꽤 유명했지 않습니까? 저는 세입자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나요? 그런 것에 버금가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그 누구도 그동안 이야기 못했던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난 지 27일 만에 국민에게 반성한다, 사과한다 짤막한 이야기만 했지 그 누구도 사실은 국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오늘 저 연설한 것 자체가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또 상당히 이제 동의하는 분들이 저는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당 지도부가 오늘 보니까 동의도 예를 들어서 반대도 하지 않는다 애매한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세세하게 원고 전체를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저 이야기는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당 지도부가 아니라 윤희숙 원장이 대신 이야기를 하고 당 지도부는 이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하게 지금 입장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좀 보면서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정식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옛날에 그 사과도 직접 입성으로 한 건 아닙니다. 잡고 정말 절절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이야기했더라면 이 대선 국면에서 그만큼 국민의힘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몰랐다,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반대도 찬성도 애매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긍정하면서도 겉으로는 또 지지층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못하는 굉장히 저는 솔직히 비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는 비겁하다, 명확하게 입장 안 밝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감한다, 통감한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공식 입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인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께 실망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당정 간에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 이 사태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 박 대변인. 예.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탄핵의 강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앞으로 반 이재명 빅텐트로도 갈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 이 반영된
윤희숙 원장의 눈물이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관계자 얘기긴 했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처럼 지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저도 지난 20대 대선과 바로 직후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정강정책 연설을 제가 3차례 직접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가 그런 내부 이야기나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자체를 세세하게 그렇게 검열을 하진 않습니다. 정강정책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로 우리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의도를 가졌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재창출이랑 같은 목적을 바라보지만 그 목적까지 다가가는 그 길, 그 방향성은 각기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도부는 찬탄파건 반탄파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건 모두 품어야만 또한 51대 49의 대통령 선거에서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요. 윤희숙 이 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정당 정치의 기본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국면에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책임으로부터 국민들께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면교사의 교훈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선 토론에서도 더 이상 찬탄 반탄의 이분법으로 서로의 책임을 탓하는 그런 구도 말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성장적인 담론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